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선 긴급 기자회견문을 먼저 남기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일본의 가그이는 방금 전 10시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지만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1차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오늘 다시 2차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왔습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번에 경제 보복을 안보상의 이유로 내린 결정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과 고노 외무상 등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경화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무장관 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일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 발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별것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작전을 펴면서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한미 일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외교력의 회복과 증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관정 대책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만 범국가적 외교 역량을 모으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교 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 외교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도 고쳐져야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서 외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등과 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외교 실무 라인이 가송될 수 있도록 외교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이념적, 정치적 코드에 외교의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번 수출 규제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점 타격의 자세로 일본과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한일 관계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를 해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바랍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화에 나서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로 또다시 역사에 앙금이 남는다면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가 요원해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성과 합리를 지켜 냉철하게 사태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부의장님, 문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예. 백색국가 재외 발표가 있고 나서 이 결의안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결의안 처리는 저희 당이 제일 먼저 결의안을 제안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단합된 의견을 모아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확인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런 데서 오늘 오전에 문다호 참배위원도 언급하시긴 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 군사정보보호 협정입니다만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제의 정보 공유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이 경제 보복을 안보 문제로 호도해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안보 문제의 핵심인 정보 교환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미일의 군사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실행이 될 때까지는 공포 절차가 있고 시행까지 21일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냉철한 성찰의 기간을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실시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2일에 일본 일왕,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일본 천황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가 제시한 외교적인 노력, 외교적인 해법을 위한 노력, 원점 타결의 선제적인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없으면은 일어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데 취재 가셔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